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99년도 입사했을 때 그때 한참 막 그 주식시장이 뜨거웠죠 이제 보면요. 닷컴 버블 예, 직전에. 직전에 외환위기 지나고. 예.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이 그때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FOMC 잘 모르고 안 보고 페드 연준 FRB라고 하면 뭐 나스닥 종목이냐 막 그랬거든요. 보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다 나서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FOMC에 관심이 또 조금 더 커졌던 거는 그 지난주에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뭐 전망 미국에서도 뭐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좋아진다고 안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연준이 조금 좋아지니까 뭐 정책을 약간 걷어들이려나 아니면은 그래도 연준이 이제 그동안 발표 안 했던 지난 3월 FOMC에서 안 했던 경제 전망과 점도표 예,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 했죠. 이제 뭐 대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한 것들에 대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제 이런 게 좀 바뀌려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또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가장 관심인 일드 커브 컨트롤 YCC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가 있을까? 그러면서 관심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는 현재 제로 금리를 일단 정도표에서는 2022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후내년까지. 예, 하고 한 분이 22년에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분이 100bp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아마 그 항상 예전에 점 제일 위에 찍으시는 분이 또 찍으시지 않았나. 대충 누구로 그 짐작이 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 조지 여사님이실 것 같고요. 그 롱런의 중간값은 이번 코로나나 무역 분쟁 이전인 2.5에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보면. 예. 그게 말이 돼요? 예, 일단 그렇게 찍혀 있고요 보면 그 롱런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 아니 이른바 패드워처란 분들이 저러신다니까. 뭐 일단 그렇게 찍혀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은 올해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6.5%, 근데 내년에는 플러스 5%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연준이. 그래요. 예. 걱정은 하지 말고. 걱정은 그리고, 하지 말고? 예,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연준이 안 지켜줄 거다라는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상은 우리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아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예, 생각도 정말 안 하고 있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뭐 영어가 짧아서 번역이 통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뭐 정말 뭐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예. 금리 가능성 1도 없다. 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각종 프로그램들 했는데 사실 국채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뭐 750억 달러 사주다가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주는 많이 걸 갖다가 떨어졌던데. 예, 45억 예, 40, 뭐 이렇게 예. 줄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말고 뭐 안 줄일게. 이제 더 안 예, 줄일게요. 예. 그리고 뭐 여차하면 항상 그랬듯이 더 해줄 수 있고 그 YCC도 우리 테이블 위에 있다. 예, 검토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 예. 일본은행에서 BOJ가 먼저 YCC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조금 한번 개념을 설명해 주고 가시죠. 예.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제 사실 그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 2차 대전 때 한번 했었죠. 이제 보면요. 예. 그때도 전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경제나 그리고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맞아요. 그러면은 예. 그게 충격이 오고 부담이 되니까 그때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어떤 특정 레벨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묶어둔 거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랬는데 묶어둔다는 얘기는 예. 그 금리를 넘을 만하면 연준이 막 사줬단 예, 말인가요? 예, 그래서 그 장단기를 다 관리를 했는데 그때 아마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점점 이렇게 그걸 정책을 다시 이제 걷어들인 거는 그 정도 걸렸는데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그
효과가 사라지기에는 뭐 20년이 걸렸다, 30년이 걸렸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장단기를 다 하지 않고 단기물 위주로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일본 이제 말씀하신 그 BOJ가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그냥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좀 해주면 움직이고 안 해주면 그냥 변동성도 줄고 실제로 그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금리가 거의 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예. 그게 정부나 이제 그런 정책 쪽에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측면에서는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재정을 써서 이제 감세해 준 거를 다 이렇게 소위 달러 국채 찍어 갖고 그거를 이제 메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이번에 돌아오는데 또 지금 미국 재정을 써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쓴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면은 금리가 혹시 올라가서 시장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서서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경제 매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야 이제. 안 좋은 거 사실. 예. 그리고 뭐 뒤에는 가서는 그 이번에 그 인종차별 시위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새로웠다 또는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예. 우리 김 부장님도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행보, 위기 때마다의 행보 어떻게 괜찮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마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그 파월 의장님한테 죄송한데 약간 바지 사장님 같다는 표현을 좀 썼던 적이 있는데 또 바지 사장처럼 보인 적도 있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그랬을 때 근데 이번 코로나 대응에 보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파월 의장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보면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더 바랄 때 크레딧물 사준다고 했는데 CP 사준다고 했는데 근데 A 등급만 하니까 또 실망했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등급도 사줄게. 그리고 더 약간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5천억 원 발행 시장에서 뭐 2,500원 유통 시장에서 하고 뭐 ETF 사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15억 달러인가밖에 16억 달러인가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장은 다 돌려놨죠 이제 보면.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시장에 잘 모르고 뭐 종목 잘 모르고 이러는데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채권 하는 사람들은 뭐 OBP, CPP 내려가서 캐피탈 게인이 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전체 자산을 이렇게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투자자들도 전 세계 많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금리들이 다 낮아졌죠 이제 보면요. 다 예, 역사적 저점 네. 다 왔지 않습니까? 그 아까 뭐 예금 이렇게 배당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로 내리면서 예금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거의 어려워졌죠. 이제 뭐를 보기가 어렵다? 1%. 1%. 예. 그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이 우리 한 2, 3년 계속 이럴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 중에서 물론 시장 금리는 또 움직이겠죠. 이제 보면 그렇겠죠. 움직이겠고 뭐 내년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채권 전 세계 자산 그 많은 자산이 근데 유동성은 이번에 뭐 풀렸고 통화도 풀리고 재정도 풀리고 해서 돈은 풀려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채권은 그 예전에 왜 미국에서 대표적인 자산 배분하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채권 6, 주식 4 이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의 공식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의 기관 투자자들 기준으로 예. 그리고 그때 기대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뭐 5%.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률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낮아졌을 수는 있죠. 아까 그 배당 이런 것처럼 네.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 낮아진 기대 수익률도 충족시키려면 채권을 가지고 캐피탈 게인으로도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서 캐피탈 게인으로도 달성하기 좀 어려워지고 캐리를 해봐야 예, 1%뭐 전후에서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금의 이동이 머니무브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돈이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금리 환경이요. 예, 뭐 상황이다. 예, 환경이. 예. 일단 뭐 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각국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을 통해서 뭐 의도를 갖고 했는데 지금은 환도 환이지만은 일단 다 서로들 급하니까 통화 재정으로 어떻게 뭐 그쪽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는 환은 약간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처럼 약간 좀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앞에 달러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알려진 돈 안 쓰던 이제 독일이 돈 쓴다고 하니까 유로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역시 독일이 재정을 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약간 부차적인 걸로 이제 유로 강세,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도 보셨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달러 약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에서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요. 지금은 당분간은 뭐환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런 다른 요인들이 좀 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식으로 트럼프의 어떤 재정 확대, 뭐 일단 그 양반 이제 후보 때는 뭐라 했냐면 자기 저 당선되면은 8년 동안에 국가부채 다 없앤다 그랬거든.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작년보다 뭐 한 90 몇 프로가 더 늘고 국가부채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잘 쓰는 표현으로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싫겠네요.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 넘어갈 때 마이너스 3% 정도 유럽에서 준칙으로 여겨지는 그 선이었는데 2년 동안 달러 빚을 내서 그걸 마이너스 5%로 늘렸는데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 작년까지 3에서 5로. 3에서 5로 늘렸는데 지금 IMF나 여러 기관들이 미국 내에서도 요번 코로나로 재정 막 쓰고 나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규모에서 그만큼 늘어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채권 시장이나 약간 연준도 하는 게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1년짜리 국채를 막 발행해서 찍어서 막 썼죠. 이제 보면 재정정과. 네. 그게 이제 막 돌아오거든요, 3분기에. 만기가. 예. 근데 일단 그거 좀 차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장기물로 그래서 얼마 전에 80몇 년 이후 처음으로 20년 미국 국채 20년물을 발행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뭐 또 30년물 얘기가 있죠. 그게 1년 돼서 만기 돌아오는 그거 차원하면서 20년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뭐 신규도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재정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장기로 조달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소화가 다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국채니까 그래서 행여나 이것 때문에 금리가 튀어오르면 연준이 YCC를 해서 좀 눌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채권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재정을 써서 국채 발행을 늘리니까 다 이거는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저금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이론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달러의 통화의 약세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뭐 그 부분을 좀 주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또 약간 그 레포 쪽에도 약간 뭐 기사가 몇 개씩 보이던데 예. 아직도 빠듯한가요? 월가에서는 그게 뭐 자금이 그게 좀 빠듯했다가 아까 연준이 해주면서 좀 괜찮아졌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할 때 다시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근데 작년 9월 뭐 이럴 때처럼 그 정도는 그 아닌 정도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뭐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에 조금 더 접근이 많다고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실 텐데 그렇죠. 물론 뭐 채권이나 금리가 이제 개별 종목까지 영향을 뭐 미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제 한 번쯤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입장이나 좀 큰 그림을 볼 때는 금리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조금 뭐 거시 경제나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와 코로나 이렇게 겪은 부분이 하반기에 뭐 이게 되돌려질지 안 돌려질지 되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서는 또 분명히 그 경제랑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